시장 바닥에 주저앉은 영희, 참았던 눈물이 폭발한다. 15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목소리는 시장 전체를 울리고 사람들은 숨죽인다. 제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함께 두 여자는 시장 바닥에서 오열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벽 4시 이영희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창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영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50대 중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어딘가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 하지만 영희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집을 나서자 찬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영희는 오래된 경운기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15년째 반복되는 이 길, 이 시간, 이 풍경. 거리는 고요했지만 영희의 마음속은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죠. 시장 안은 이미 부산했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 아저씨는 팔을 다듬고 있었고 떡집 아줌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꺼내고 있었어요. 영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좌판을 펼치고 생선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어, 우럭, 갈치, 고등어.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이젠 익숙했어요.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한데? 옆 가게 정육점 사장이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하나 가져가실래요? 그래, 나중에 들를게. 사장은 웃으며 지나갔죠.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영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 갈치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2,500원. 영희는 능숙하게 흥정을 받아주며 생선을 손질했어요. 칼질이 빨랐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일이었으니까요. 칼날이 생선 비늘을 훑어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포를 뜨는 모습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죠. 점심때가 되자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영희는 쉴 틈 없이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아줌마, 이 우럭회 떠주세요. 네, 잠시만요. 영희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를 뜨고 접시에 담고 초고추장을 곁들여 내놓았죠.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돈을 건넸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영희를 강단 있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15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우며 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대단해. 남자 하나 없이 딸 하나 대학까지 보냈잖아. 그러게.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사람들은 영희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안쓰러워했죠. 하지만 영희 자신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생선을 팔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 잠드는 것. 그게 영희의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의 불륜, 그 치욕나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지. 영희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잊었을까요? 아니면 잊은 척하며 살아온 걸까요? 영희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영희는 남은 생선들을 정리하며 잠시 숨을 돌렸어요. 옆 가게 떡집 아줌마가 녹차 한 잔을 건네주었죠. 영희 씨, 잠깐 쉬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그냥 그래요. 뭐? 영희는 차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녹차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딸은 잘 지내요? 떡집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네,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죠. 요즘은 결혼 이야기도 나오나 봐요. 어머, 그럼 좋겠네. 영희 씨도 이제 좀 편해지겠어요. 아줌마는 환하게 웃었지만 영희는 미소만 지을 뿐 말이 없었어요. 딸이 결혼하면 정말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요? 영희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활기도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영희는 좌판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경운기에 짐을 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의 등은 조금 더 굽어 있었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라 늦어요. 저녁 챙겨 드세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반찬과 밥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희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그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신을 비난하며 내가 아내 자격이 있냐고 소리쳤던 그 목소리.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어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영희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죠.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생선을 팔고 저녁에 돌아와 잠드는 것. 변함없는 일상. 평화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영희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도 영희의 하루는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 영희는 어제와 같은 동작으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경운기 시동을 걸자 요란한 소리가 새벽을 깼죠. 영희는 익숙한 길을 따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좌판을 펼치고 생선들을 정리하는 동안 영희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생각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일을 할 뿐이었죠. 칼로 생선을 손질하고 얼음을 깔고 가격표를 붙이는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옆 가게 과일 장수 아저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영희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오전 10시쯤 시장은 이미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아줌마, 이 고등어 신선해요? 네, 오늘 아침에 막 들어왔어요. 영희는 능숙하게 응대하며 생선을 포장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옆 가게들도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운 소음 속에서 묘하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싱싱하네. 이거 얼마예요? 영희는 손님을 응대하던 중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아니, 설마.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등이 굽은 노인, 주름진 얼굴, 흰머리, 낡은 운동화. 하지만 영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을 1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사람을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칼을 쥔 손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15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날,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던 날, 내가 아내 자격이 있냐? 시어머니는 영희를 향해 소리쳤었죠.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잡아두고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아들이 밖에서 위로를 받은 거야. 그 말들이 영희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인데 왜 자신이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불륜을 옹호했고 오히려 영희를 몰아붙였습니다. 이혼해라. 우리 집안에 내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렇게 영희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었죠. 저기요, 아줌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영희는 정신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영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생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갈치 얼마예요? 영희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쥔 칼이 바들바들 떨렸죠. 영희는 칼을 내려놓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원망,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영희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아줌마 못 들으셨어요? 이 갈치 얼마냐고요?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시장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더듬기 시작했어요. 영희를 알아본 것입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영희 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듯 올라갔어요. 15년 만에 기억나십니까? 영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아드님 버린 여자요. 그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두라는 사이인가 봐. 분위기 좀 이상한데? 사람들이 하나둘 영희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손님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주시했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영희야, 나는 가세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시어머니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희를 보는 눈빛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묘한 슬픔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죠.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희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죠. 그 뒷모습은 어딘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옆 가게 떡집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영희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전에 마주친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운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영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집에 도착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죠. 15년 만이야. 15년.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거든요. 떡집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희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좌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초라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영희의 좌판 앞에 섰죠. 영희는 생선을 손질하다 말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또 오셨습니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영희야, 나 할 말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 말이요? 15년 전에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내 자격이 없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희야,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딸을 키우며 이 생선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걸 아시면서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영희의 손이 떨렸어요.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가 왜 저래? 무슨 일이야?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다오. 나 할 말이 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70 노인의 눈물이었죠.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떡집 아줌마가 다가와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일단 할머니 좀 일으켜 세워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영희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창피하게.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일어섰어요. 영희야, 나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15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영희야, 제발 가세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시장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상인들의 호객 소리도 모든 것이 멈췄죠. 영희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영희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영희야,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정말 많아. 그때 우리 아들 그리고 아드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영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영희야, 우리 아들이 작년에 죽었어. 그 말에 영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전 남편이 죽었다고? 불륜 끝에 얻은 행복 속에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여자는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는 우리 아들이 병에 걸리자 떠나버렸어. 돈만 챙겨서 말이야.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안타까움? 안도감? 아니면 묘한 허탈함? 그래서요? 영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동정을 구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왔어.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내가 옳았어, 영희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용서요? 15년 전에 필요했던 건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영희야, 가세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영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저 할머니 불쌍해 보이던데. 영희 씨도 참 힘들었겠어. 영희는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좌판을 대충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전 남편이 죽었다고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눈물. 영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췄죠. 전 남편이 죽었다니 영희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이미 지나간 사람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을 떴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생선 장사는 하루도 쉴 수 없었으니까요. 영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생선을 정리하는데 옆가게 떡집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영희 씨, 어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떡집 아줌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영애 씨, 그 할머니 혹시 시어머니였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5년 전에 헤어진 시어머니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했구나. 근데 할머니가 무릎까지 꿇고 그러던데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생선을 손질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떡집 아줌마는 눈치를 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에휴, 영애 씨도 참 힘들겠어. 조심히 하세요. 오전 장사가 끝나갈 무렵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영희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정육점 사장 부인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소문이 제일 빠른 사람으로 유명했죠. 영희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영애 씨, 어제 왔던 그 할머니 말이에요. 혹시 영애 씨 시어머니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 씨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지금 혼자 사신대요. 아들하고도 연을 끊고. 영희의 손이 멈췄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제 친구가 그 동네에 사는데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주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애 씨 전 남편이 불륜 상대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돈만 축내고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나중에 남편이 간암에 걸렸는데 그 여자가 돈 챙겨서 도망갔대요.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을 병원에서 돌봤대요. 혼자서. 근데 아들이 작년에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할머니 품에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간병했다니. 그리고 아들은 결국 죽었다니. 그럼 저 할머니는 지금 혼자 살아요. 자식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근처 쪽방에서 폐지 줍고 그러면서 사신대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지를 줍는다고? 그 시어머니가 한때는 당당했던 사람,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을 감쌌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폐지를 주우며 산다니. 영희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영희 씨,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영애 씨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잘못을 빌고 싶다고. 근데 어디 사는지 몰라서 동네를 다 돌아다녔대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 시장까지 찾아온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영희 씨, 내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할머니 말을 들어주는 게 어때요? 그분도 이제 늙고 혼자 되신 분인데.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15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내 자격이 없대요. 남편을 제대로 못 잡아둬서 불륜이 일어났대요. 다 제 잘못이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영희 씨 마음. 아주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후회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걸, 며느리한테 잘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뒤늦게 깨닫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영희가 반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해결은 안 되죠. 근데 영희 씨,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영희 씨도 힘들어요. 나도 영희 씨 보면서 그걸 느껴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하고
손님 받고, 딸 키우고, 명절 때마다 혼자 밥 먹고, 딸 학교 행사 갈 때마다 다른 부모들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머니는 영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영희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봤어요. 근데 영희 씨, 그 할머니도 벌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잘못 키운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영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벌을 받았다고 해서 제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한 번쯤은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영희 씨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해보고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영희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잘 생각해봐요, 영희 씨. 혼자 남겨진 영희는 좌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죽었다니, 그것도 불륜 상대한테 버림받고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불현듯 1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영희를 반겼던 그날. 우리 며느리 예쁘다. 잘 왔어. 그때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불륜 사건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편만 들었고 영희를 내쫓았어요. 그 상처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혼자라고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집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잘 지내지? 네,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나는 아직 딸이라도 있잖아. 그런데 저 할머니는 영희의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분노와 동정,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그 사이 시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영희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씨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장사가 시작되었죠. 아줌마, 이 갈치 신선해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영희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생선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영희는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등이 굽은 노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마치 용기를 내듯 영희의 좌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좌판 바로 앞까지 와서 섰죠. 영희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흘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는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영희야, 나 좀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거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옳았어, 영희야. 내 아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못난 거였어. 그 말에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 자신은 피해자라는 인정. 하지만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늦었어. 다 늦은 거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영희야, 나도 벌을 받았어. 내 아들이 널 버린 벌을 받았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병들어서 죽었어. 내 품에서.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혼자야, 영희야. 완전히 혼자. 순간 영희의 손에서 생선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죠. 영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알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소리쳤어요. 일어나세요.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시장 전체가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영희가 외쳤습니다. 혼자 딸 키우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생선 손질하면서 명절 때마다 혼자 밥 먹으면서 살았어요. 딸 학교 행사 갈 때마다 다른 엄마들 부러워하면서 밤마다 베개에 얼굴 묻고 울면서 살았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두 여자는 시장 바닥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10년 동안 쌓인 한을 토해내듯 울었고 다른 한 사람은 후회와 자책으로 울었어요. 떡집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영희 씨, 괜찮아요? 어서 일어나요. 주변 상인들도 모여들었어요. 정육점 사장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70 노인의 주름진 얼굴, 눈물에 젖은 눈. 그 모습이 영희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할머니,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이제야 알겠어. 내가 아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영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떡집 아줌마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영희 씨, 물 좀 마셔요. 영희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영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이제 가보세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감정 정리도, 마음 정리도. 영희야, 제발 가주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영희야,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나는 정말로 미안해. 그리고 내가 훌륭한 며느리였다는 거 이제 알겠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서서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떡집 아줌마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그만 정리하고 집에 가요. 많이 힘들었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좌판을 정리하는 영희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영희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경운기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거지?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단지 가슴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미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영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주병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을 마실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무너진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행복했던 신혼 시절, 딸이 태어났던 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영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더 아팠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라니.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주잔을 또 비웠어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 노인네도 결국 불쌍한 피해자인가? 영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내일 저녁 같이 먹어요. 소개할 사람 있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 아마도 남자친구겠죠. 영희는 미소 지었어요. 딸만큼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희는 딸과 약속한 식당에 나갔습니다. 딸 옆에는 단정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수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요. 말투가 정중했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딸은 행복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영희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15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자리를 떠났어요. 딸과 단둘이 남게 되자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민수 오빠. 괜찮은 것 같아. 착해 보이네.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딸이 웃었어요.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 엄마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저를 키우면서 행복했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너 때문에 행복했지.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영희는 망설였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요? 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내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요? 아빠 쪽 할머니 말씀이세요? 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어떻게 만나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온 일, 무릎 꿇고 사과한 일,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딸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럼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대.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의 병으로. 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혼자 사신대. 폐지 주우면서.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헤어지셔서. 그래, 내가 5살 때였으니까. 영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용서하실 거예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아직 잘 모르겠어. 마음이 너무 복잡해. 딸이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많이 힘드셨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시는 건 저도 힘들어요. 엄마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딸의 따뜻한 체온이 영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 때문에라도 나는 행복해져야 해. 영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떠나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배신으로 모든 걸 무너뜨린 사람. 이제는 죽어서 없는데 내가 계속 미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그 모습.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겨진 70 노인. 저 사람도 결국 희생자였던 건가? 영희는 생각했어요. 아들을 잘못 키운 대가를 톡톡히 치른 사람. 영희는 홀로 키운 딸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이제는 결혼을 앞둔 딸. 나는 잘 해냈어. 혼자서도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어. 영희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은 좋은 엄마였으니까요. 나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아.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결혼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었어요. 증오에 갇혀 살 순 없어. 그건 나만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어요. 용서라는 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건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 영희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15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죠.
영희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치유의 불씨가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직 작은 불씨였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영희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복수? 아니면 평화? 답은 명확했어요. 영희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기로요.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찾아가기로 했어요. 정육점 사장 부인에게 시어머니가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찾아가실 거예요? 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산다는 쪽방촌은 시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곳에서 사시다니. 3층 끝방이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문패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요.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영희, 내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서 와. 시어머니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좁았어요. 작은 싱크대, 낡은 이불, 그리고 몇 가지 살림살이가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줄게. 괜찮습니다. 영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을 거야. 다 들을게. 욕을 해도 화를 내도 괜찮아.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비해온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도 많이 원망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어머니를, 그 사람을, 모든 걸 원망했어요. 당연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아들만 생각했지. 너는 생각 안 했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 저는 피해자였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비난받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들이 잘못한 건데 너한테 화풀이 했어. 용서해줘. 어머니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영희야.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벌을 받았어. 우리 아들이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병들어 죽는 걸 내가 다 봤어. 혼자서 간병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있었으면, 우리 며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만 했어. 영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근데 나는 자업자득이야. 내가 잘못한 대가를 치른 거니까.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아무 잘못 없는데 고생했잖아. 영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두 여자는 좁은 방에서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며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한참 후 영희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영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당연해. 하지만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은 어머니를 몰라요. 이제라도 그 아이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계시다는 것, 할머니도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것.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래.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에게 할머니가 필요해요. 저한테는 아직 어렵지만 딸한테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손을 거뒀어요. 어머니,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딸의 할머니로만 계세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 그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깊은 자비였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긋기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나는 내 손녀만 볼 수 있어도 감사해.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세요.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딸이랑 같이 올게요. 할머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영희를 배웅하며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영희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너 행복하게 살아. 제발.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하지 마. 영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노력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한참을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첫걸음을 뗀 거예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영희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요. 버스가 왔습니다. 영희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야. 그 깨달음이 영희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좌판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영희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영희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떡집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영희도 미소 지었어요.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에요. 한동안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그날도 영희는 평소처럼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생선도 넉넉히 깎아주었어요. 아줌마,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오늘 좋은 날이거든요.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좌판을 일찍 정리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영희는 딸과 함께 한 달에 2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드릴 과일 샀어요. 딸이 큰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착하네. 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민수 오빠랑 결혼 날짜 잡았어요. 내년 봄이에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함께 시어머니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쪽방이 아니었어요. 영희가 알아본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죠. 보증금과 월세는 영희가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냈어요. 할머니는 제 가족이니까요. 영희가 딸에게 말했을 때 딸은 엄마를 꼭 껴안았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증오하면서 사는 게 더 힘들더라.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 영희야. 우리 손녀도 왔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석 달 전보다 얼굴에 살이 조금 올랐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과일 사왔어요. 딸이 봉지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들어와. 셋은 방 안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잘 지냈지.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청소 같은 거 돕는 일인데 사람들도 좋고 괜찮더라. 다행이에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좋은 소식 있어요. 그래, 뭔데? 내년 봄에 결혼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한다. 우리 손녀.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네, 할머니. 저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꼭 갈게. 우리 손녀 결혼식인데. 영희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어요. 딸이 영희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저 엄마 존경해요. 왜? 엄마만큼 강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용서할 수 있다니.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준 거야. 과거를, 증오를, 모든 걸 놓아준 거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쉽지 않았어. 근데 놓아주니까 편해지더라. 둘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끔 나지. 근데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그냥 그랬던 사람으로 기억할 뿐이야.
저는 아빠가 밉지는 않아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은 용서가 안 돼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영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는 세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영희, 딸, 그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생선 좌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이렇게 큰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그냥 먹고 살 정도예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이 시장에서 제일 유명해요. 생선 손질 잘하기로.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어머님이세요? 아, 네, 영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셋은 함께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할머니. 딸이 국물을 후루룩 마셨어요. 그치?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영희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예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별 말씀을요. 영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한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나를 미워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다니.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게 아니야. 영희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야. 15년간의 한이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아직도 아팠고 가끔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희는 그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이제는 정말로. 그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영희의 삶은 새로운 평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와 딸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강해. 내가 있어서 엄마도 강해질 수 있었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이제 시작이야.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증오 속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영희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딸의 결혼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행복도 느껴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자유다. 펜을 내려놓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영희의 삶도 이제 빛나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영희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용서한 사람이었고 자유로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